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지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에서 이제 소시생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단거나 관련해서 좀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공통적인 답변 좀 드릴게요. 자, 질문이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한 수험생님께서는 단거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새로운 공책에 중요 내용을 적어서 만드는 건가요? 공책은 아니고 기본서나 요약서 중에서 한 거는 나중에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또는 요약서. 그리고 기존 기본서에 현관펜 정리해서 만드나요? 초시생인데 감이 안 잡히고 혼자 쓰었네요. 자, 두 번째 이제 수험생께서는요, 책에다가 형광색 뭐 색볼펜으로 다 칠해서 공부해 버렸는데, 그쵸? 단거나 할 거면 책을 다시 사야 할까요? 단거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 형광펜 칠해놔 가지고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책을 다시 산다고 해도 중요한 포인트 체크하려면 인강 다시 봐야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냥 책 하나 사서 기출 이후에 부족한 부분만 체크하는 식으로 그것만 해독하면 되는 걸까요? 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정리해 놓은 거에 경찰 이제 형사법 강사님인 이제 신강은 선생님, 자,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신강은 선생님이 단권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블로그에 한번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기본서예요. 그럼 기본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서에다 제가 좀 적으면서 해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좀 자세하게 1번, 단거나 작업은 왜 필요한가? 2번, 단거나는 어느 교재? 세 번째, 단거나 하는 방법.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좀 다뤄볼게요. 우선 첫 번째, 단거나 작업은 왜 필요한가? 소방 공무원 선생님분들은요, 소방시험이 워낙 지역적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1순위는 바로 소방 공무원 기출입니다. 선생님, 기출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기출로 다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방 공무원 과목들이 기출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기출을 단순하게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을 하면 거기서 이제 예상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다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게 변형돼서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출이 중요하고요. 그럼 2순위는 뭘까요? 2순위는 기본서일까요? 아니면 지역적인 문제들일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는 기본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3순위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문제풀이라고 할게요. 기본서가 왜 중요하면 시험이 지역적이고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를 제대로 정리를 하고 기본서를 바탕으로 기출과 기본서의 중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지 그 시험 범위 안에서 기본서 기출 범위에서 나오면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서를 제대로 안 해놓고 문제풀이를 안만 많이 풀어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기출이나 기본서 범위에서 나온다 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강사님들은 저출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교재나 지역적인 문제들을 다 넣어놓죠. 뭐 소방 뭐 어떤 뭐 기사나 여러 가지 소방과 관련된 타 시험에 있는 문제들이나 그런 거 다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 공무원 시험은 그 강사님들이 지역적인 포트까지 다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좀 중요해져요. 그런데 뭐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이전 합격생분들이요,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기본서 보지 말고 그냥 기출만 보라고 하는데요. 지금 소방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옛날에 공무원, 경찰, 소방 이쪽은요, 합격생분들이 야, 이거 기본서 보지 말고 기출만 봐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그때 그 해 합격생분이 봤던 그 시험에서 그 과목이 운이 좋게도 쉽게 출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가 쉽게 출제되는 경우와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출제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첫 번째,
기출 범위에서 많이 출제되는 경우예요. 그럼 기출을 많이 본 수험생분들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암기 파트가 좀 많이 출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에 시험을 본 학생들은 좀 약간 쉽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 이 케이스는 첫 번째 기출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 암기가 아니라 기본서의 이론을 이해해서 응용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 여기서 갈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처럼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기본서 단권화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단권화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순위가 문제풀이다. 근데 많은 소방 공무원 수험생들이 시행착오 하는 게 강사님들이 저출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적적인 내용을 다 넣어놨어요. 뭐 기본 말고도 또 심화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집에 여러 가지 지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매년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선생님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 특정 강사님의 강의 듣고 있는데 너무 많은 지적적인 걸 다 다루고 있어요. 이거 다 해야 되나요? 아니요, 못해요. 그걸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작 중요한 기본서 기출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적적인 거 안 봐도 되냐? 아니죠. 지역적인 포인트는요, 보세요. 언제 보냐면 기본서와 기출이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집, 그리고 최근 시행처별 기출, 전범위 모의고사 이런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화되어서 여기서 지역적인 포인트를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기본서 기출이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지역적인 걸 공부하기 때문에 기본서 기출의 포인트가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에 지역적인 걸 보니까 내용이 섞이고 또 기본서 기출에서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틀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1순위는 기출, 2순위는 기본서 단권화입니다. 그래서 단권화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아, 단권화가 도대체 뭡니까? 단권화 작업은요, 기본서나 요약서 이 둘 중에 한 권에 과목별로 모든 문제집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권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 한 권 위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단권화는 어느 교재에 만들어야 되냐? 기본서냐? 아니면 요약서냐? 아니면 기출이냐? 제가 10년 동안 이거 학생들 관리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기본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요약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방 말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한국사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국사는 워낙 뭐 필기노트, 뭐 판서노트, 요약서가 워낙 잘 나와 있고 한국사는 되게 쉽게 나와요. 요약서도 이미 잘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과목은 요약서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저는 한국사 빼놓고는 웬만한 과목 다 기본서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서는 일단 장점이 뭐냐면요, 목차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세부 목차가. 그리고 서술로 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발췌독하기 참 좋다는 겁니다. 반면에 요약서는 문제가 뭐냐면 목차가 제대로 세부 목차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요약서는 강사가 수험생분들이 기반이 있다는 전제, 기반이 있다는 거는 기본서 기출을 좀 봤다는 전제하에 만든 거죠. 그리고 새로운 교재가 아니라 이거는 단지 기본서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럼 기본서를 더 보면 되는 겁니다. 굳이 요약 과정을 늘려가지고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시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요약서가 도움이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재시생분들, 시험 다시 재도전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이전에 작년에 기본서 기출 많이 봤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뭐 요약서 다시 새로 사가지고 보는 건 나쁘지 않죠. 소화하기 쉬우니까 그런 학생들은.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요약서까지 보게 되면은 불필요한 과정은 늘리는 거고 전혀 새로운 과정이 아니라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줄인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기본서에다 저는 단권화하기 추천드리고요. 만약 요약서에다 단권화를 한다? 그러면 세부 목차 정도를 좀 추가해 주세요. 기본서와 비교해 봐서.
기본서의 세부 목차까지 좀 추가해라. 또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기출에다 당번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기출은 문제가 뭐냐면 이건 목차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신 기출은 우리가 나중에 다사사수법에서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삭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에다 하지 마시고 기본서나 요약서에다 하다. 그래서 저는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교재 늘리지 말고 그냥 기본서에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거나 작업하는 방법. 자, 다시 블로그 보시면은 신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단 이 기본서에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같이 좀 추가를 하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 기본서에다 단거나를 한다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나중에 기출을 분석하면서 기출에서 출제된 여러분들이 범위를 아셔야 합니다. 출제 범위. 즉 목차별로 단원별 목차별로 시험에 나온 부분을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이면 기본서가 워낙 양이 많잖아요. 방대하잖아요. 거기에 시험에 나온 부분도 있고 아직 안 나온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안 나온 부분은 당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험에 나온 부분만 해도 너무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기출에서 출제된 범위를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은 추후 해독할 때 기출에서 출제된 범위가 우선으로 다시 한번 복습과 해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시험장 갔을 때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들이 본문과 선지를 보고서 거기서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를 체크해서 이거는 이론서에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니까 선지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정오 판단이 돼야 돼요. 맞는지 틀린지. 자, 그러기 위해선 범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나중에 추후에 해독할 때도 일단 시험에 나온 부분 위주로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기출에서 본문, 기출 문제에서 선지, 해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를 체크해 보는 거죠. 아까 수험생들이 질문 주신 게 제가 중요 포인트를 잘 모르는데 아니면 강의 다시 봐야 되냐. 그럴 필요 없고요. 강사님들이 그 중요 포인트를 친절하게 설명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출을 분석하면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신 없는 분들은 처음부터 볼펜 사용하지 마시고 차표 사용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를 체크하시고 또 틀린 선지에서는 출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출제자가 돼보는 거죠. 출제자 입장에서 한정을 체크하는 거예요.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출제자는 어떤 식으로 오답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답 패턴을 알 수 있는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냐면요. 이런 오답 패턴을 알면요. 실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100점 방지용 킬러 문제 나온다고 할게요. 도저히 안 풀려.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선지 소호법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고 나서 오답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요. 이런 유형에서는 출제자는 이렇게 오답을 만드는구나. 그러면 실제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 100점 만점 킬러 문제 딱 나왔어요. 머리가 띵해지겠죠. 근데 괜찮아. 일단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건 다 지워버리자. 그럼 나머지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또 기출을 분석할 때 해설 있잖아요. 기출의 해설은 관련 문제에 약간 이론서처럼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 포인트, 뭐 키워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본서에다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에서 이쪽 파트에서는 이런 게 시험에 나왔고 이런 건 막 오답으로 나왔다. 그럼 오답으로 나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정을 체크할 때는 한정을 다시 또 정답으로 바꾸면 그게 이제 또 중요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답이었고 이거를 이렇게 고쳐야지 정답이었다. 그런 것까지 자세히 적는 거죠. 결국 기본서 이 단거나 교재에는 정리를 하자면 단원별로 목차별로 출제 범위를 적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게 기본서의 세부 목차가 중요하고요. 이거 보통 목차 공부법이라고 하죠. 목차들이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요약서로 정리하시는 분들은 기본서의 목차를 좀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빠진 세부 목차는. 그리고 시험에 나온 부분을 나중에 그 부분 위주로 좀 계속 보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서 단권화를 할 때도 표시된 부분 위주로 계속 해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또 문제 풀고 또 마찬가지 기본서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추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할 때 본문 선지 해설에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 그리고 오답 패턴을 체크하자. 오답 패턴을 한정을 체크해야 하면 여러분들이 오답 패턴을 알 수 있고 이거는 실제 시험장에서 선지 소거법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해설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넣자. 자, 그리고 나서 기출을 여러분들이 444수법에서는 2단계에서는 단원별 중요 직렬 기출을 이렇게 분석을 할 거고 444수법 3단계에서는요 단원별 타직렬 기출도 마찬가지로 분석해서 넣을 거고 또 3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집도 풀면서 빠진 내용 다시 또 기본서 단권화에 넣을 거고 또 최근 시행처별 기출 다시 풀면서 내 기출에서 틀린 문제나 약한 부분 다시 또 추가해서 넣으면 되고요. 단권화에 마지막으로 전범위 모의고사 풀면서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거 다 넣는 거죠. 근데 이런 지역적인 거나 이런 거는 추후에 우리가 444수법 3단계에서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 먼저 444수법 1단계 기본서 1회독과 444수법 2단계 기출 3회독과 단권화부터 좀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회독을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반을 잡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걸 넣으면 된다. 근데 많은 소시생분들이 시행착오할 수 있는 게 지역적인 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한다. 그러면 기출에 나온 포인트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반을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권화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4수법 2단계에서 저는 기출 3회독 때 그때쯤 하기에 추천합니다. 그 네 번째는 단권화 언제 해야 되냐. 자, 444수법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면 1단계 총 3단계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서는 우리가 기본서 1회독을 분석을 하면서 중요 포인트 뭐 키워드 체크하고 뭐 유형별 접근법 이런 거 체크를 할 거고요. 뭐 모르는 용어 같은 것도 뭐 체크해 볼 수 있겠죠. 444수법 2단계에서는 우리가 단원별 기출 3회독 분석 및 삭제 작업 그리고 여기서 기본서 단권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1회독, 기출 2회독, 그리고 기출 3회독 한다고 하면 기출 1회독에서는 우리가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체크하고 또 해설을 기본서처럼 봐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 기출 2회독에서는 다시 한번 1회독 복습을 하시되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 직렬 위주로 집중해서 복습을 해주시고 삭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누적 반복이 돼서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근데 기출 3회독에서는 다시 한번 모르는 부분 위주로 복습하고 똑같이 삭제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서 기본서 단권화 작업을 한다. 왜 3회독에서 합니까? 강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단권화 이 작업은 좀 그래도 과목별로 내가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있을 때 하는 게 좀 시간도 적게 들고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444수법 1단계부터 단권화 한다? 못 나가고 그러면 진도를
2단계는 기출도 양이 많기 때문에 못 나가요. 2단계에서 기출 1회도 구에서도. 그래서 단권화 작업은 기출 2회도, 좀 기반이 있는 빨리 잡히는 학생은 2회도, 늦게 잡히는 학생은 3회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기반이 잡히고, 그러면 이제 444법 3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들어간 거죠. 단원별 문제집, 그리고 최근 시행처별 기출, 그리고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그래서 아웃풋 연습도 하고, 또 남는 시간에 단원별 기출, 이제 파직렬 기출을 똑같이 분석하고 삭제 작업하는 거죠. 하면서 빠진 내용은 단권화 교재에 보완하자. 이렇게. 그래서 저는 444법 2단계에서 한 기출 2, 3회독 정도에서 단권화 작업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은 단권화하는 작업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렸고요. 공책에 하는 거 말고 기본서 또는 요약서. 현관펜? 현관펜은 제가 봤을 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게 있는 단계? 현관펜 굳이 할 거면 한 기출 2회독이나 3회독 정도에서요. 또 두 번째 수험생은 반대로 질문하셨죠. 이미 기본서다 현관펜 다 칠해놨다. 어떡하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남들이 뭐 보기 좋게 여러분들 단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알아볼 수 있으면 뭐 상관없어요. 뭐 굳이 또 살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권화 작업을 하면서 선생님 제가 좀 필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공간이 부족한데요. 그런 분들은 뭐 포스트잇을 붙여도 되고 아니면 A4 용지를 필요한 부분에다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호치키스 딱 찍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권화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권화 작업 질문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한번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